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 농촌의 미래를 위해서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이철희 연구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에 경영 빅데이터 분석사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자격증이고요? 또 응시하게 된 계기도 궁금하거든요. 네, IT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다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즉 데이터의 분산 처리 시스템 및 클라우드와 같은 데이터 공유 장치가 그 예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이미 타 산업에서는 많이 실용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농업 부문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업의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이 과정 속에 자격증 시험이 있었는데 합격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 분석하여 농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환경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미 우리 기술원에서는 매년 스마트 농업 실천농가 30명의 농장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인데 이번에 자격증 취득이 분석 기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말씀 주신 것처럼요. 빅데이터 분석이 농업 현장에서도 활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주로 시설 원예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온도 및 습도 등과 같은 시설 환경과 생육 정보를 수집하여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느 환경에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하는가를 구명하여 이러한 요인 간 관계를 프로그래머하여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농장주가 매번 컨트롤할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기가 작동하여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것을 보통 시설원의 자동 환경 관리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업에서는 식물을 대상으로 하는 거여서 광합성에 필요한 광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식물별로 광 조건이 모두 다른데 작목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을 세팅해 놓으면 차광시설이 자동으로 작동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생력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요. 이 농업 농촌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거의 모든 업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농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크게 생산과 시장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선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농업 경영주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공백을 거의 외국인 근로자가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의 질도 농촌 인구 60% 이상이 60대 이상이어서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자재 가격도 오르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시설과 장비가 늘어나는데 운용 능력이 떨어져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시장적인 측면을 보면 값싼 해외 농산물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농산물이 해외 농산물로 대체되면서 구매가 줄어들어 가격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도매시장 출하하는 기존의 유통 시스템으로는 중소규모 농가는 생존할 수 없어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농가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동화 시설 활용한 생력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유통적인 측면에서는 IT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직거래를 하여 경쟁력을 높여 생존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농업 경영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농업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분야에 대해 연구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우리 충남농업기술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연구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재배적인 측면과 경영적인 측면입니다. 시설 원예의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현재 저희 원에서는 매년 약 30농가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 농업의 시설과 장비의 투자가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60농가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측면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는 센서 장비와 연계되어 스마트팜을 구현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리고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규모별 스마트 농업 경제적 수익성을 분석하여 개별 농장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농업 유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한 결과는 스마트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이 관행 농가에 비하여 대략 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목별, 경영 규모별 세부적인 분석 결과는 올해 7월 후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스마트 온실 실천 농가 60농가에 대하여 행복감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5점 만점에 3.7이 나와 대체적으로 농가들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배적인 측면에서의 시설원의 빅데이터 수집은 농촌진흥청과 각도 농업기술원이 연계하여 합동연구로 조만간 시설원의 매뉴얼을 설정할 계획입니다. 네, 연구자님, 이 구체적으로 스마트 농업은요, 어떤 방식으로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사례가 있다면 이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목에 맞는 재배 환경을 최적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농가가 수작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하여 학습을 시킨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으면 됩니다. 즉 작목이 좋아하는 온습도는 주간과 야간이 다릅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계에 설정을 해 놓으면 온도가 올라갈 경우 자동으로 팬이 돌아 온도를 내려주고 온도가 내려가면 온풍기가 돌아 온도를 올려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줍니다. 그리고 습도의 경우는 습도에 따라 제습기와 미스트기가 작동하여 일정한 습도를 유지하여 줍니다. 농가가 일일이 관여하지 않아도 자동화 시스템 기기가 작동하여 스스로 결정하여 일을 해줍니다. 참 편리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런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실제로 이 농업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현재 스마트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현재 스마트 농업이 초기 단계여서 시설과 장비 설치 업체가 영세적이고 또한 사후 관리가 미흡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농가는 스마트 농업 시설 및 장비 고장 시 신속하게 대처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여 우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가들도 스마트 농업에 대한 기본적 운용 능력을 갖춰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자기 농장에 적합하게 응용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워나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 스마트 농업 기술을 통해서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제적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는 절감되는 반면에 생산비 측면에서는 시설과 장비에 대한 고정비용이 증가하고 기타 수리비 등이 증가하여 인건비를 상쇄할 정도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정밀한 환경관리로 품질이 좋아지고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했을 때 크지는 않지만 약 5% 정도 소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 중에는 소득 격차가 심한데 이것은 경영주의 스마트 농업 장비에 대한 운용 능력이 좌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충남농업기술원에서도 스마트 농업과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도기술원에서는 스마트 농업과 관련한 사업을 크게 연구사업과 지도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연구사업의 경우는 주로 시설 원예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 개발은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에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설 자동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스마트 온실 경영체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사업의 경우는 기 만들어진 스마트팜 운영 체계를 시범적으로 농가에 적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로 축산과 시설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약 두 농가 내지 세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농업 현장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 스마트 농업을 어려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농가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 농업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익숙지 못한 농업인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우리 도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에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창업 및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의 스마트 온실 운영을 하는 데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젊은 농업인들의 유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청년 농업인의 이러한 강점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농촌으로 돌아오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난이 심각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청년 농업인의 농촌으로의 유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계획 없이 막연한 꿈을 갖고 들어와서는 실패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입하기 전에 체계적인 준비를 통하여 창농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안정정착 지원 사업은 다양하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 쪽에서는 귀농에 필요한 토지, 농기계 등 재반 비용에 대한 금융 지원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고요. 우리 도기술원에서는 경험과 자본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하여 교육과 컨설팅을 통하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과의 소통을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 도기술원에서는 농업인과의 소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농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사업에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농업인 단체 임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농가가 처해 있는 문제점을 이슈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가능하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결하여 차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농업 현장에 있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스마트 농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구축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현재 그 스마트 농장을 시작한 지가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농가들에 대한 교육을 이제 우리 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작정 교육을 시키면 피교육자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그분들의 실력, 예를 들면 스마트팜 운영 능력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반에 맞는 농가들을 소집을 하고 우선은 신청을 받고 그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추고요.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급반에서는 나름대로 좀 응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응용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급반의 경우는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분들이거든요.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라든가 귀농한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최첨단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생산한 농산물들이
또 이제 경영적인 측면에서 스마트팜이 적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T 인터넷 기술을 통해서 직거래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농장을 원격 제어한다든가 시장 정보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의 스마트팜을 실천하도록 우리 교육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체계적인데요. 참여도는 높은 편인가요? 예, 지금 현재 그 신청하는 그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그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청년 농업인 그 귀농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시설, 사실 그 기존의 시설에서는 시설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갖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기반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귀농하시는 분들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온실을 지을 때 스마트팜 형태로 이제 설계를 해서 지어서 그것을 최고의 기술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합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연구사님은 이렇게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이렇게 계속 해오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실까요? 소득을 많이 올리는 농가를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그 농가의 경우는 이제 아스파라거스를 이제 온실에서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농장과 그 집하고 거리가 상당히 멀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스마트팜을 운영하기 전에는 그 한 하루에 뭐 4-5번씩 그 온실을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제 구축하고 나서는 굳이 온실에 이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가면 될 정도로 상당히 그 편리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노력비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어떤 리스크, 농장 운영에 대한 리스크 위험도 줄어들고, 그래서 또 좋은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까 그 고품질 농산물 생산도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약 한 종전보다 약 한 15% 정도 소득을 올리는 그런 경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성과네요. 네. 자, 행정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저는 행정은 봉사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지도 기관입니다. 즉 농업인을 위한 봉사 기관인 거죠. 농업인이 수고한 대가가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인은 농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업 대상이 없으면 우리의 존재도 의미가 없듯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갖고 농촌 및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사실 그 농업인의 경우는 본업에 충실하느라 생산 기술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합니다. 빅데이터 활용한 스마트 농업이 장밋빛처럼 보이지만 세심한 분석 없이 무조건 도입할 경우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꼼꼼하게 자기 농장의 환경을 보고 거기에 맞는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용하여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저희는 컨설팅을 통하여 스마트 농업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생명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현재 농업 농촌이 겪는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스마트 농업이 현장에서 잘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